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116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는 그 통념, 그다음에 상식, 교과서 이런 거에 대한 도전이라 할까 그런 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어떤 얘기를 하실 건가요? 그 김양미 기자는 천마청 아시죠? 네, 아주 가장 많이 익숙하죠. 많이 배우고요. 예, 국보 207호입니다. 국보니까 네. 당연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천마청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을까요? 글쎄 저희가 배우기로는 무덤에서 말 그림이 그대로 나와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천마죠, 천마. 그러니까 네. 그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천마다. 그러니까 그 광상제가 산을 올라갈 때 했던 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천마라 그러는데요. 이게 단순한 말 그림, 천마 그림이 아니고 이 말다래가 확인됐는데 이제 천마도가 있었다, 그려졌다 그래갖고 그런 이름이 붙었죠. 그럼 방금 말씀하신 말다래는 뭘 가리키는 건가요? 우리가 저도 한번 말 한번 타봤는데 요즘 말이 참 유행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있는데 저도 한번 그 외국 가갖고 그 이 위구르 그쪽 가갖고 중국 그쪽 말 한번 타봤는데 이 말 타면 안장이 있잖아요. 네. 안장에 이 말 탄 사람 다리에 흙이 튀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안장 밑에 늘어뜨리는 판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 말 장식품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장식품이라기보다도 실용품이긴 한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말 타는 사람의 어떤 신분이라든가 이런 미적 감각을 좀 강조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말다리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 무덤에서 금관도 나오지 않았나요? 예, 나왔죠. 해방 이후에 처음 금관이 나왔는데요. 사실 그 금관이라는 거는 일제 강점기 1920년대에 이 금관총이라든가 금령총 이런 그 서봉총 이런 그 무덤들이 금관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금관 관련 이름을 좀 빼자 해갖고 천마청으로 한 거겠죠. 네. 그런데 사람들은 좀 금관이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일단은 번쩍번쩍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리고 늘 얘기지만 우리가 그 김양미 기자도 그렇고 신문에 우리가 처음 이 문화재 기자로 잘 모를 때는 뭐가 일면 기사로 들어가 중요시해야 되느냐 볼 때는 하나는 금이 있느냐 없느냐, 네. 하나는 또 명문이 있느냐 없느냐, 네네. 그다음에 또 예쁘냐 이런 거 가지고 예쁘면은 다랑아리 같은 건 이제 예쁘잖아요, 그죠? 조선시대 거라도. 네. 그런 거는 이제 당연히 사진도 쓰고 일면 기사를 써야 되고 금관 당연히 그렇고 그다음에 명문이라는 거는 당대 글씨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면에 가야 된다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 불문율을 배우는 건데 어쨌든 금관 같은 경우는 번쩍번쩍하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에도 그 당시에 그 대통령이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금관을 손꼽아 기다린 거죠. 해방 이후에 처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네. 천마청관에 나와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감상했다는 그런 거고 발굴 전에도 금관이 나오겠냐 아까 묻기도 하고 그랬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네. 발굴 자체를 굉장히 지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보통 무덤의 주인공을 알면 주인공 이름으로 이제 무덤을 부르잖아요. 네. 근데 천마총은 무덤의 주인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았으면 문영왕릉이라든가 경순왕릉이라든가 이런 이름이 붙었겠죠.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신라 시대 왕릉 가운데 사실 확실한 이름이 있는 왕릉은 거의 없거든요. 네. 흥덕왕릉 이런 왕릉이 있는데 무덤 주변에서 흥덕이라는 비석 편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원성왕릉이라든가 성덕왕릉 이런 것도 다 추정이죠. 네. 역사서의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지점이냐 그래갖고 이제 추론을 해보면 거길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번 주제가 이제 천마청인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름이 어쩌면 잘못된 이름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통념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천마총이 아니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천마가 아니라 기린이다 이런 소리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천마총이 아니라 기린총 하려면 기린총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갖고 그동안에 2000년 정도부터 지금까지도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논란이 일어나서 이번 주 하여튼 천마총이냐 기린총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정도의 한번 주제로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 근데 천마총이 발굴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그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되겠죠. 사실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나름 이 문화재 관련해서 특히 경주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네. 그 1971년 4월 27일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유명한 대통령 선거입니다. 삼선 개헌을 하고 나서 굉장히 또 반대도 심했던 그런 거여서 사실 김대중 당시 후보하고 야당 후보하고 굉장히 박빙의 승부를 펼쳤는데
그때 당시에 90만 표 차인데요. 사실은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차라 그럴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이제 뭐 관건 선거라든가 뭐 어쨌든 간에 네.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굉장히 박빙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개표 장면을 사실은 어디서 봤냐면 불국사 경내에 있는 경주 관광호텔에서 본 거죠. 그래서 그만큼 경주에 좀 애착을 보였다 이러는 건데 당선되고 나서도 한 2달 만에 그 이 경주 관광 종합개발 10주년 계획을 세웁니다. 아, 네. 그 경주 관광 개발 계획 안에 그러면 천마총을 발굴하자 뭐 이런 계획이 있었나 보네요. 예, 원래는요 다른 고분이었습니다. 사실 네. 경주 시내 고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98호 고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98호 뭐 이렇게 일련 번호로 이렇게 누군지는 몰랐으니까 네. 무덤 성격도 모르고 발굴 안 했으니까 이렇게 일련 번호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게 98호 고분이었는데 요 고분을 발굴 조사하고 내부를 공개하고 그래서 이제 관광 자원으로 하자 이런 계획이 아까 얘기했던 10주년 계획이 있었거든요. 네. 이 98호 고분이 나중에 이제 황남대총이라고 돼 있는데요. 나중에 발굴을 했어요. 근데 높이가 한 25m, 그다음에 하부 길이가 120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부부묘입니다. 그 쌍분 정도여서 네. 표지박처럼 생겼다 그래갖고 일종의 표형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라 시대 무덤이었죠. 네, 그렇게 이제 그런 무덤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98호 고분을 발굴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학계에서 그렇게 이제 큰 신라 무덤을 발굴한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98업은 굉장히 큰 거고 그래서 요거에 인접해 있으면서 한 130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형은 좀 파괴됐지만 그래도 비교적 규모가 좀 컸던 그런 155 고분 이런 거를 시험 발굴해서 요 경험을 살려갖고 나중에 이제 98호 고분을 네. 발굴한다. 98호 고분을 본격적으로 발굴한다. 그런 계획이었죠. 아, 네, 그랬군요. 그러면 말하자면 예비 지식을 먼저 쌓겠다 이런 시험 예. 발굴로 이제 말씀하신 155호 고분을 이제 예. 먼저 발굴했는데 그게 천마총이었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973년 7월부터 요 어떻게 보면 시험 발굴이죠. 이 발굴 무덤에서 뜻밖의 이제 대박이 터진 거죠. 시체말로 보면. 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이 신라 고분은 도굴 하기 자체가 어렵다면서요. 그 이제 옛날에는 뭐 처녀분이라 그래갖고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뭐 처녀다 이래갖고 굉장히 뭐 근데 지금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게 뭐 네. 굉장히 이용한 말인데 어쨌든 옛날에 그랬습니다. 처녀분이니 뭐니 뭐 했습니다. 총각분이라고 안 그랬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5세기 6세기 사이에도 신라의 무덤을 보면 왕릉급 무덤이 특히나 이제 적석 목각분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시신을 목각에 안치해놓고 네. 그 위에 흙, 돌 이런 걸 엄청나게 쌓습니다. 그러니까 도굴이 어렵겠죠. 네, 왜 어렵겠어요? 그렇죠. 이게 들어가면 돌이 돌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죽죠 가면.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라 무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신라인들이 황금을 좋아해서 또 황금이 좀 나오는 거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 당시 이제 특히나 거기 네. 적성목각분에 보면 왕릉급인데 거기 보면 이제 귀족도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황금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거여서 아랍문헌에 뭐 지난번에도 잠깐 소개를 했지만 신라 사람들은 개도 황금을 차고 다닌다 뭐 이런 네. 식으로 했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마총도 마찬가지인데 금관 같은 건 물론이거니와 어쨌든 그 금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호화로운 허리띠, 그다음에 장식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목에 걸었던 무슨 경식이라서 유물이 한 10,000점 이상 유물이 출토됐는데 이 금제 허리띠 같은 경우도 정말 화려하고 예쁩니다. 네, 무덤 이름을 이제 천마총이라고 한 것 자체가 무덤에서 천마도가 있는 말다래가 나왔다 해서 이렇게 붙여졌다고 하셨는데요. 그 말다래는 그러면 좀 중요한 유물인지 궁금하네요. 예, 뭐 사실 주인공 이름을 알 수 없으니까 사실 이 그 무덤을 대표할 만한 상징적 이름을 붙여야 되는 건데요. 네. 어떻게 보면 금관도 나왔지만 금관총이니 뭐 이게 처음에 이제 금관총에서 나왔기 때문에 금관총으로 했기 때문에 이름이 선정당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네. 금관에 나왔어서 금룡총이라든가 그다음에 서봉총은 왜 그 서봉총인 줄 아시죠?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그 스웨덴을 서전이라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웨덴의 황태자가 와서 이제 그 이 발굴을 한 거여서 서봉총이라 그런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피한 거고 무덤에서 그 추정하기로는 두 벌에서 세 벌 정도의 이제 말다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이 155구분을 특징 짓는다 해서 이제 천마총이라고 한 거죠. 네, 천마총에서 말다래가 그러면 두세 벌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국보 천마도 말고도 뭔가 더 한두 개 그 말다리가 나왔다는 얘기네요. 예, 원래 그 천마총에서 당시에 수습했던 말다리가 뭐 세 벌, 한 벌은 어떻게 보면 좀 조각이 나왔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네. 훼손이 많이 돼 갖고 이거는 뭐 지금도 회복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발견 3벌 정도 발견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뭐 이 대나무로 짠 이 어떻게 보면 돗자리 같은 그런 건데 네. 거기에 이제 금동판을 올렸습니다. 그 금동판 말다리 한 벌, 그 다음에 이제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한 벌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뭐 썩어 문드러진, 썩어 없어진 추정되는 그런 한 벌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국보는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한 벌이고요. 그 나중에 언급을 하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금동판 말다래 이거는 처음에 수습할 때 잘못하는 바람에 훼손이 돼가고 당시 기술로서는 복원하기 어려웠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냥 수장고에 있었던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상태 좋은 말다래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국보 207호인 천마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부장품 산자 이쪽에서 발견된 아까 얘기했던 자작나무 껍질 걸 우리가 그 어려운 말로 하면 백화숲이라 그럽니다. 그걸 만든 네. 말다리 한 번. 거기 이제 상태가 워낙 좋았거든요. 그래서 네. 발굴 당시에도 워낙 사실적이어가지고 마치 그 천마가 환생해서 후다닥 튀어나오는 그래서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네, 저희도 막 교과서 그림으로 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천마 그림이 워낙에 되게 미술적으로도 되게 좋았나 봐요. 예,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신라 시대를 고신라다 뭐 이렇게 나누는데 그 통일신라도 나오고 중신라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고신라 시대 그 그림으로는 남아있지가 않거든요. 그런 게 우리가 고구려벽화는 유명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신라 거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천마도가 발견이 됐고 그다음에 그림 수준도 뭐 회화 작품으로 봐갖고 굉장히 압권이었다 그래서 굉장한 수학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화재위원회가 급하게 열려서 이게 그 신라 시대 회화 수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그림이다.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다. 그런 천마도가 발견된 큰 무덤이다. 그래서 이제 천마총이라고 명명하다 하자 그래갖고 의결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무덤에 이제 말 이름을 붙였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어색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요. 네. 뭐 임금의 무덤이라고 하면 네. 그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좀 만약에 그렇다면 좀 신뢰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아도 경주 김씨 종친회에서 이제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조상이 말이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원래 신라 무덤이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제 김씨성 아니냐. 그러니까 네. 그래서 무덤이 분명한 건데 이름 붙일 게 없다 그렇다고 그래갖고 말무덤이냐라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1981년에 경주에 살고 있는 경주 김씨들 1,000명 정도 됐는데요. 천마총 이름을 바꿔달라 그래갖고 이제 국회의원 통해 가지고 국회에 청원을 했습니다. 그 좀 천마도 왕릉 뭐 이런 식으로 고쳐달라 이런 내용이 네. 있어요. 그 천마도 왕릉이라고 고쳐달라고 했던 내용 보니까 총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네요. 예, 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능이라는 거 있잖아요. 능은 왕과 왕비의 무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총은 뭐냐면 이름은 없는데 이름은 모르는데 예를 들자면 벽환이 아까 얘기했던 금관이 이런 특징적인 유물이 나오는 경우.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천마총이니 금관총이니 서봉총이니 이러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총이라고 부르는 거는 왕릉보다는 좀 이렇게 약간 뭐 모르는 거니까 그렇다는 건데 그러니까 왕릉이 분명한데 총이라고 하다니 이거는 격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하지만 뭐 왕릉인지 아닌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무조건 왕릉이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뭐 이게 굉장히 골치 아팠습니다. 그래서 뭐 당시에 그 유명한 고 김원영 그 고고학자 그 네. 유명한 사람이죠. 발굴 조사 자문위원인데 이런 문화재위원들이 국회에 불려가 갖고 지금으로 따지면 뭐 청문회 뭐 이런 거 국정조사 이런 것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난타당하고 질의에 대답해야 되고 뭐 그런 거였는데 우리나라 하여튼 고고학 발굴 역사상 학술적인 명칭 문제로 해갖고 국회에서 이렇게 논의되고 막 논쟁이 벌어지고 네. 막 이렇게 뭐 비난하고 이러는 건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마총 이름을 결국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왕릉이 아닐 수도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그게 네. 왕릉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천마총으로 계속 불려져 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마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면서요. 이건 어떤 얘기인지 좀 궁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제가 2004년 정도에 한번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재중이라는 학자가 소장학자인데 박사 논문에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 2000년 논문인데 천마총의 천마도, 그러니까 말달에는 천마가 아니라 기린이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아 그래요? 기린이라고 하면 저희가 뭐 아프리카 초원을 뛰어다니는 기린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예, 우리가 그렇게 상상하면 천만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네. 이 우리가 동양에서 기린은 성인이 세상에 나올 징조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상상의 동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저희가 이렇게 상상하는 그 실사 기린과 어떻게 다른가요? 아프리카 기린하고 다른 게 뭐냐면요. 네.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문헌에 보면 몸은 사슴과 같고 꼬리는 소의 꼬리 같다. 그리고 발굽과 갈기는
마치 말과 같다. 그리고 빛깔은 오색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그 고대 중국에서 보면 기린은 어떻게 보면 우주 운행 질서의 가장 중심이 된다. 그런 신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죽음의 세계, 사후 세계의 수호자다. 그리고 천년을 산다 이거죠. 그리고 살생을 미워한다는 거고요.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덕의 화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신 걸 보면 이게 말, 사슴, 소 뭐 이런 동물들이 약간 다 섞여 있는 합쳐져 있는 모습이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각 동물의 장점을 이렇게 복합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당나라 학자인 한유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라 하냐면 기린이라는 동물은 상스럽다. 말과 소와는 분명히 다른데 누구도 기린의 형상이 어떤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해서 수수께의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네, 동양에서 이렇게 상스럽다고 하는 동물들이 몇 있잖아요. 뭐 우리가 아는 봉황이니 용이니 뭐 기린 이런 거죠. 네. 거북은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네. 그걸 거북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사령, 영적인 내 짐승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상의 동물이라고 숭배하는 건데 그 얘기, 그 유교 경전이죠. 거기 보면은 그 기린이 사령의 으뜸이다 이거죠. 그리고 모든 백수의 으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조금 전 말씀하신 그 이재중이라는 학자가 그러면 논문에 썼다고 했는데 천마도를 그래도 기린도라고 할 때에는 근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 천마청에서 보이는 천마의 그림을 자세히 보면 머리에 뿔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 신기한 기운 이런 걸 내뿜고 있어요. 연기 같은 걸 내뿜고 있는데 그 한 개의 뿔이 있는 신령스러운 짐승은 사실은 기린 외에 있는 그 예가 흔치 않다는 건데 나중에 2009년에 이제 나중에 좀 잠깐 얘기하겠지만 거기에 이렇게 그 적외선 촬영을 보니까 정말로 그 이 머리 위에 이마 위에 뿔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 블로그에 보면 그 사진이 복원 사진도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걸 한번 같이 참고를 해서 보시면 아주 이해가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기린의 가장 특징이 되는 거는 그 꼬리에 일각, 그러니까 이제 이 뿔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미일각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네. 이 중국 상나라들 각골문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그 기린 관련 기사 이런 거에 이제 뭐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고 이 뒷다리에서 이렇게 뻗어나오는 어떤 갈기 이런 것들도 사실 그 기린이나 용 이런데 이제 그 굉장히 신령스러운 짐승한테는 나타나는 공통적인 표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다른 유적에서도 비슷한 그림이 혹시 나왔나요? 예, 그 이재중 박사의 논문을 보면 비슷한 그 도상이라 그러죠. 그림 상태가 고구려의 장천 1호분 고구려 벽화죠. 거기에 보면 나타나는 기린도가 있는데 보통 보면 비슷한 그런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이렇게 수평으로 뻗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꼬리털이나 목의 갈기라든가 뿔에 나타나는 어떤 표현 같은 게 이제 윗부분에서부터 수평으로 뻗은 게 아니라 장천 1호분처럼 이게 각이 지면서 다시 뻗어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비슷한 형상이다라는 거죠. 고구려 벽화랑 신라의 천마도가 비슷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고구려하고 신라의 어떤 문화 기류를 보여주는 예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이 천마도가 말보다는 오히려 기린을 표현한 게 아니냐 그것이 더 타당하다. 그리고 신기한 기운을 내뿜는 그런 것 또한 천마보다는 기린의 속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옥처럼 맑은 기운을 뿜어내는 그런 어떤 형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 조금 전에 얘기하시기를 기린이 동양에서 이제 성군의 시대에 나타난 상서로운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네. 뭐 실제로 그렇게 추앙했다 이런 기록이 좀 남아 있나요? 이 사기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나라 무제 때니까는요. 이게 그 한나라 무제가 이 제사를 지내다가 뿔 하나 달린 들짐승을 잡았다. 그 모양이 고라니 같았다. 그래서 이 물어보니까 신하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 기린입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제가 굉장히 기뻐하면서 제후들한테 백금을 하사하고 굉장히 뭐 소를 막 이렇게 하사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 상서로운 징조는 천자의 정치가, 그러니까 한무제의 정치가 하늘에 닿았다라는 네. 그런 칭찬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성군의 시대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기린이 어떻게 보면 성군의 시대에 이렇게 나타나고 그 생초 풀을 먹지 않고 밟지 않고 생물을 먹지 않은 전설상의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유교에서 특히 이 기린이 공자의 상징으로 여겨진다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굉장히 엄청나게 유명한 얘기인데요. 그게 뭐냐면 노나라 애공 때인데 그게 기원전 481년이니까 그 기점이 그 춘추 시대에서 전국 시대로 넘어가는 바로 춘추 시대 말 전국 시대 초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 공자가 71살 되는 때였는데 거기서 노나라 서쪽 땅에서 기린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기록을 보면 굉장히 기막힌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희귀동물이 잡혔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알아보지 못했다. 공자는 이게 기린이다. 성인의 세상에서 나타난다라고 했다. 그런데 공자는
아 나는 하늘에서 버림받았다. 어진 짐승이 나타나도 그걸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세태에서 태어났다라고 한탄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네, 희귀 동물인 기린이 잡혔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데 그래서 공자님이 한탄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뭐냐면요. 거기 계속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데 공자가어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공자가 기린을 보고 이랬다는 겁니다. 기린이 무엇하러 왔느냐 하고 그 소매를 돌려갖고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그러는 거죠. 네, 울기까지 했네요. 네. 왜 울었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죠. 자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자잖아요. 그럼 왜 우십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공자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린이 온다는 거는 명철한 임금을 위해서 오는 거다. 그런데 나올 때가 안 돼서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기린이 죽었거든요. 그 기린이. 네. 그래서 해를 입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서러워한 것이다라고 이제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일화를 두고 그러면 이제 기린과 공자의 인연이 있는 건 알겠는데 왜 공자의 상징을라고 하는 걸까요? 예, 공자의 구대손인 공총자가 지은 기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인의 시대가 되면 기린과 같은 상스러운 동물이 나타난다. 그런데 지금은 주나라의 덕이 무너진 때다. 왜냐하면 춘추시대니 춘추 말 전국시대잖아요. 네. 근데 왜 이런 어지러운 때 기린이 나타나는 것일까? 이건 누구를 위해 온 것이냐 하고 이제 묻고는 공자님이 나는 짐승 중에 기린과 같은 사람이다. 기린이 나와 죽었으니 내 돈은 이미 이제 막혀버린 것이다라고 한탄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공자는 기린이 나타난 것을 빗대가지고 자신이 이제 잘못 태어났다 뭐 이런 비관과 한탄을 한 얘기 같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자 태어난 때가 아까 얘기했듯이 춘추시대 말기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보면 주나라라는 게 이제 어떤 천자를 두고서 제후국들이 주나라를 모시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잘 세상을 끌어가는 아주 되게 좋은 나라인데 그 시대가 이제 가고 힘이 모든 걸 좌우하는 야국 강식의 시대가 돌아오는 거거든요. 네. 그 주나라가 천자국인데 몰락해버리고 제후국끼리 서로 이제 으르렁대고 싸우던 시대가 돌입하는 거죠. 나중에 가면 전국 시대라 그래서 더 싸움만 벌이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자님은 그때인데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하고 다녔습니다. 뭐라고 유세를 하고 다녔냐면 내가 만약에 나를 등용을 하게 되면 3년 안에 이 나라를 성인의 도가 물씬 핑기는 그런 이상 국가를 만들 수가 있다. 네. 라고 이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가 아까 얘기했듯이 양육강식의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거 무슨 도덕 정치고 성인 정치냐. 네. 그러니까 먹히지 않은 거죠. 말 그대로 약육강식의 춘추시대 말기에 이런 공자의 유세 자체는 공자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그렇습니다. 것처럼 비현실적이었다는 뜻이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아주 통하는 거죠. 공자님 말씀하고 계시네 이랬겠죠. 네. 속으로. 네. 그러니까 그 제나라 명재상 중에 안영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굉장히 네. 그 역사적으로도 현명하다는 분인데 원래 그 제나라 임금이 이 공자를 기용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안영이 뭐라 그러냐면 안 된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했어요. 네. 안영이라고 하면 안자라고 불릴 만큼 좀 훌륭한 재상이라고 알려져 네. 있는데 왜 안영이 반대를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공자라는 분은 지금 의례 절차를 번거롭게 하고 세세한 행동 규범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는 몇 세대가 지나도 다 배울 수가 없는 거다. 지금 그를 등용해 갖고 제나라 풍속을 바꾸려 한다는 거는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뭔가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시가 좀 급한 상황인데 약간 도덕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이 시대에 맞지 않고 시간만 그냥 보낼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공자님이 기린이 태어나서 안 될 시기에 태어났듯이 본인도 태어나서는 안 될 시기에 태어나서 한탄스럽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일화가 지금 기린과 공자님과의 그 상징관계가 연결이 좀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굉장히 절망을 했어요. 그게 굉장히 되게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데요. 분기령이 되는데 공자가 이제 춘추를 이렇게 저술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편찬한 춘추에 그의 첫 번째 사건으로 서수횡린 서쪽에 갔더니 가서 이제 봤더니 기린이 잡혔다라고 적어놓고는 더 이상 쓰지 않았습니다. 그걸 절필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절필의 말의 기원이 뭐냐? 우리가 횡리라는 거, 횡린. 그러니까 기린을 잡혔다 이런 것도 횡리라는 건데 그것이 절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횡린 절필이라는 말이 절필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절필이란 말의 기원이 그런 거였군요. 예. 공자님으로서는 이 기린 그러니까 성인이 나타났는데도 몰라보는 세상을 절망한 어떤 그런 게 절필로 이어졌네요. 그렇습니다. 그 횡린이라는 말이 절필이라는 건데 네. 어쨌든
이 공자가 그러는 거죠. 아무도 내 주장을 믿지 않는다. 나는 3년만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이거 왜 날 몰라주냐 이런 거죠. 그래서 천하에 도가 없어진 지 오래다라고 말하고 너무나 이제 절망하고 희망을 잃었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공자가 쓴 역사서 춘추가 옛날에 린경이라 그래갖고 기린 린자에다가 그 경전할 때 경자를 썼어요. 네. 그 기린은 유교에서는 아주 빼어난 어진 짐승이다라고 해서 유교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된 거죠. 네, 뭐 기린 얘기 여러 가지 해봤는데요. 아까 처음에 천마도의 그 천마가 사실 기린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했는데 뭐 그럴 듯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9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관 100주년 기념 특별전을 준비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국보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그 그림을 다시 이제 적외선 카메라로 찍어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머리 위에서 뿔의 흔적이 생생해 보였거든요. 이재중 씨는 이미 그 전에 이제 그걸 알고 있어서 이제 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언론에는 이런 게 이제 더 나타난 건데 그래서 새삼스럽게 이 그림이 천마가 아니라 기린일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해서 기린설이 굉장히 또 한때는 정설로 이렇게 뭐 가고 있었죠. 네. 근데 적외선 카메라까지 해서 그렇게 나왔으면 천마총이 아닌 기린총이라고 약간 바꿔 불러도 됐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그렇게 이게 간단치가 않은 거죠. 아까 그 천마총 처음 발굴했을 때 국보가 됐던 지금 말달에 천마도 그 백화숲에서 이제 자작나무 껍질을 만든 거 말고 금동제 뭐가 하나 다른 말다래가 수습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뭐 3벌 가까이 발굴이 되는데 하나는 거의 이제 썩어서 복원이 안 되는 상태였고 네. 그 중에 조금 이제 상태가 좋은 국보 천마도만 저희가 보존 처리한 거라고 하셨는데 그 나머지 하나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벌이 어쨌든 사실상은 두 벌인데 네. 그 뭐 하나는 뭐 조각품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른 한 벌은 또 아까 얘기했듯이 발굴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갖고 훼손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또 뭔가 실수가 있었군요. 어떤 실수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 이 천마도 말고 국보 말고 그게 네.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대나무로 짠 뭐 이 돗자리 같은 거 거기에 이제 올려갖고 금동판을 올려서 거기다 이제 말다래를 이제 투조라 그래갖고 뭐 오리고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드리고 네. 이래갖고 이제 만든 말다래가 있는데요. 그거를 발굴하면서 분무기로 그 우리가 유물을 굳힐 때 쓰는데 보면은 경화용제를 막 뿌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걸 뿌리고 나서 또 이발용 드라이기로 막 급히 말리고 이런 게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약물하고 유기물하고 이제 그 오래된 거잖아요. 1500년이 됐으니까. 그래서 엉겨 붙어 갖고 얼룩이 시커멓게 생기고 그래 갖고 그런 문양까지 아예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뭔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생각이 좀 되네요. 지금으로 따지면 있을 수 없는 실수인데 40년도 넘은 이야기여서 우리가 보존 처리 기술이 그만큼 돼 있지 않았던 그런 초보적인 거였죠. 지금 같은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그 말다래가 수장고로 직행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국립경주박물관이 또 2014년에 특별전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다래를 다시 이제 새삼스럽게 꺼내갖고 보존 처리를 해보니까 그림에서 갈기가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말머리 같은 문양도 보이고 그래서 이게 경주박물관에서는 이거는 천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건 왜 천마라고 단정을 지은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당시에 특별전을 준비했던 학예관 장용준이라는 학예관인데 지금 그 대구박물관 학예실장인데 뭐해서 같이 통화를 했더니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말다래 자체가 말의 장식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는 얘기하고 또 이게 그 다른 거지만 각각 다른 거지만 네. 말다래가 이게 40년 만에 지금 복원된 말다래 문양이 천마라 그러면 역시 같은 무덤에서 나왔던 자작나무 껍질 만든 그런 말다래 아까 얘기했던 국보 207호 그것도 천마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천마도는 다시 뭔가 이렇게 기린총이라는 뭔가 논쟁이 있긴 했지만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온 느낌이 좀 드네요. 예, 그렇지 않아도 아까 그 이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 직전에 그런 게 발견이 봐갖고 몇몇 언론도 이제 논쟁은 종식됐다. 천마총의 말다래는 천마도가 분명하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막 그랬었어요. 뭐 그렇지만 학술 논쟁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거든요. 네,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은 저희가 어떻게 그 모든 걸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겠어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살아봤으니까 살아봤어 이렇게 물어본다면 자기들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단정을 지으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여지를 남겨놔야 되는데 왜냐하면 또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그 학자나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논증을 해갖고 자기가 논증을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지 이것이 100% 맞다, 네. 공리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 나름대로 또 이런 것들은
이게 학술 논쟁은 또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기린이나 천마는 모두 상상의 동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천마나 기린이나 어떻게 보면 인간이 그리는 상상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거거든요. 아까 비근한 예로 뭐 기린 같은 경우는 말의 갈기와 발굽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 했던 뭐 갈기가 나왔다 그래서 천마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거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무슨 자료가 나왔다 그래서 이것이 천마다 기린이다라고 해서 내 생각에 최고다 진리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아직은 천마총을 기린총으로 좀 바꿔 부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런 것 같고요. 뭐 이제 또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고 논쟁이 벌어지는 거고 또 새로운 또 연구 결과가 나오는지 뭐 그런 걸 또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천마총이라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미있는 논쟁이니까 한번 네. 자료를 찾아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